정부가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 모두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첫 번째 타자가 될 선도지구 공모 신청은 이제 오늘이 마감입니다. 계획대로 공급 가능할지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줄지 또 최근 집값 움직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1기 신도시 재개발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재건축 선도지구 요 공모 신청 접수가 이제 오늘이 마감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주민 동의를 올리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죠. 뭐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아파트 입구에 막 사인 받고 이러던데. 네. 뭐 입구에서도 사인도 받고 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세대를 방문을 하면서 방문하기도 하고. 네, 뭐 이제 동의율을 끌어올리려고 노력들 하거든요. 보통 실무적으로 보면 OS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동의서를 전반적으로 접수를 하고 아무래도 스킨십을 통해서 동의를 올리려고 하는데 네. 그런 동의를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지역에 대한 뭐 가치라든지 기대감들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분당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좀 높고 그리고 뭐 재건축을 했을 때 주변에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지다 보니까 동의율이 좀 적극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선도지구 선정 기준의 배점을 보더라도 저기 표 보시면은 동의율이 60점이잖아요. 예전에 재건축이 항상 진행이 되면서 뭐 사업이 잘 안 가는 게 아니 지정은 해놓고 나서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의를 먼저 받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향후에 그 이해관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저 동의율이 나오는 그 과정 안에서 아직까지 추가적인 분담금이라든지 뭐 공공기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사업성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동의율은 올라갔긴 했지만 그래도 향후에 뭐 여러 변수들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최종적으로 만약에 11월에 선정이 되게 된다면 계획으로는 2027년에 착공을 해서 2030년에 입주를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계획 자체가 순조롭게 또 진행이 된다면 그 지역이 잘 자리를 잡았는데 아파트가 좀 노후됐다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 노후라는 관점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고치면 쓸만한데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뭐 주차적인 문제라든지 네. 예전 아파트하고 지금 아파트의 어떤 주민 커뮤니티 뭐 이런 그렇죠. 차이들 그런 뭐 이런 부분. 부분들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그 분당을 비롯해서 여러 그 선도지구 좀 목표를 두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 추진 단지는 뭐 소위 그 지금 나와 있는 얘기로는 뭐 동의율을 0.1%라도 높게 해서 최대한 그 경쟁력을 좀 키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일산의 재건축도 47개 통합단지 중에 20곳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지금 신청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중동하고 삼본도 10개 내외 단지에서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산이 이제 수도권 1기 신도시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네. 노후 계획도시 기본 계획을 내놨는데 용적률을 이제 높여서 2만 7천 가구 추가로 공급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지금 현재 169% 네. 정도 평균 그 용적률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300%로 올린 거예요. 다른 곳들 대비했을 때 낮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은 200%에서 뭐 300 초중반 정도까지 올리는데 일산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그 용적률 자체가 좀 낮은 편에 속했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300%고 중동이 350%라고 해도 중동은 높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받은 거고 일산은 낮은 상태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물량 자체도 뭐 비슷하게 배정이 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일산에 보면은 뭐 호수공원이라든지 뭐 여러 지역들을 보면은 주상복합의 형태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최대 용적률을 360% 정도까지 올리기 때문에 기존에 10만 가구 이상 됐던 것을 한 13만 가구 정도로 올리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재건축 계획을 보시더라도 저 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 시설들이라든지 뭐 개발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교육이나 또는 상업 공간 그리고 뭐 법조타운 같은 경우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문화 중심의 역세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신도시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 일산이 예전에 소위 그 배드타운의 좀 역할을 했다라는 그 이미지가 좀 큰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업적인 부분 또 업무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다양한 스포츠들을 넣어서 좀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일산이 뭐 여러 그 아레나 사업도 취소가 되고 또 서부선하고 이제 고양선하고 연결되는 그 사업들도 계속 자초를 맞다 보니까 이 지역의 집값이 막 그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런 일기 신도시의 그 재건축 계획이 나온다라는 방식 그리고 저런 형태로 개발이 된다라면은 그래도 일산 주택 가격에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에 걸맞는 한 2만 7천 가구 정도 되는 주택 공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 대표님, 저 이런 생각은 좀 이쪽에 부동산 시장이 좀 감각이 떨어져서 하는 소린가요?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이 됐건 뭐가 됐건 집값이 아파트 값이 좀 오르기를 원한다. 내 집만 오르면 좋은데 다 같이 올라버리고 우리 동네 오르는 것보다 다른 동네가 더 올라버리면 그 의미 없잖아요. 차라리 자식들 집 마련해 주기도 더 힘들어지고 그게 의미가 있냐 말이죠. 집값 오른다는 게. 아니 그 부동산 감각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그 주택 시장 특히나 일기 신도시 안에서도 구분을 해서 보는 게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 대비했을 때 내 지역은 덜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택을 마련을 해서 면적을 넓혀 간다든지 그걸 투자를 하면은 내 주택보다 내 주택이 다른 주택보다 상승률이 가파르거나 상승률이 그러니까요. 좀 강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일산 지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런 재건축 계획이 나온다라고 해도 뭐 분당하고의 그런 격차 뭐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 분당으로 간 사람하고 일산으로 간 사람하고의 자산의 그 격차를 고려해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한다든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거는 그냥 뭐 단순히 거주적인 관점 말고 부동산에 대한 그 자산 가치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조금 더 시야가 넓은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분당 그래 될 줄이야. 살다 온 도준이나 알았어도 진양철 회장도 몰랐어요. 분양이 그래 될 줄은. 그러면서 저기 돈이 되겠나 하면서 준 거 아니에요. 5만 평을. 그래 아는 사람만 간 거지 분당을. 그나저나 딴 거보다 집값도 집값이지만 저는 아까 용적률 이렇게 늘리면서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 저 부분이 눈길이 가는데요. 그러면 서울의 이 집중된 인구가 이 소위 말하는 일기 신도시 쪽 수도권으로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겠으며 이게 지금 뭐 들어가서 머리 눕힐 수 있는 데가 있어야 시집 가고 장가 가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 그 분산 효과는 아무래도 주택 공급을 하게 되고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이 되냐에 따라서 분산 효과는 좀 다르겠죠. 최근에 서울의 주택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인구가 경기도 쪽으로 이동한 인구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분산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또 다시 말하면 이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분산된 게 다시 출퇴근으로 또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과정 안에서 기반 시설이라든지 교통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량 자체가 2배 늘어났다라는 건 교통 체증이라든지 뭐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계획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구 계획이나 기준 용적률 저 부분들은 좋은데 저렇게 일기 신도시 자체를 만들었을 때 그거에 걸맞게 도로나 건설, 교통 이런 계획들을 맞췄는데 지금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지역에 추가적으로 인구 분산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그 분산을 해서 그 안에서 거기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로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구에 대한 인구는 굉장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지금 95만 명 정도 된 인구수가 124만 명 정도가 이제 그 신도시 1기 신도시 안에서 늘어나게 되니까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또 이 과정 안에서
이주하면서 또 거기에 전세 가격이나 이런 예.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같이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그래서 그 과정도 이제 시기 조절이라든지 물량 조절 그리고 기반 시설이라든지 다른 뭐 어떤 그 지역의 뭐 개발 도시 기능을 얼마나 활성화할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그 물량에 대한 계획 정도만 나온 거지 그 지역을 조금 더 어떻게 뭐 기능성을 키울 네. 건지 이 부분들은 다듬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2027년에 착공을 하고 2030년에 입주를 한다라는 거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졸속으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1기 신도시 5곳 재건축 밑그림이 완료가 됐는데 그 신도시별로 분위기가 좀 다른 게 뭐 앞서도 좀 1기 신도시 때 왜 분당이냐 일산이냐에 따라서 자산 가격 차이가 엄청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게 분당은 뭐 로또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일산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아파트가 변동률을 보더라도 분당이 그 5개 신도시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상승을 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8월 5일부터 이제 전반적인 그 추세를 보더라도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이 지금 성남의 분당이잖아요. 분당은 저렇게 0.36%가 올라갔는데 다른 지역들은 지금 덜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양이 0.11%라고 하면 단순히 수치로 보면 뭐 앞에 그 수치가 좀 적긴 하겠지만 단순 수치로 보면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한 3배 정도의 그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누적된 그 상승률을 보더라도 지금 상승률에 대한 그 격차가 상당 부분 있거든요. 지금 분당에 있는 막대 그래프만 좀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안양, 그다음 성남, 군포, 부천 같은 경우는 빨간색인데 고향만 지금 현재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올해 1년 동안 전반적으로 누계를 해봤을 때. 저 안양 동항 평촌이라 이해하면 되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 지역 대비했을 때 고향만 저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 대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예전에는 성남이냐 이 분당이냐 일산이냐 따졌던 그런 상황이 지금은 분당만 오히려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다른 그 신도시에 비해서도 상당 부분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을 선도하는 곳들이 경기도 중에서도 이제 남부 지역들이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격차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서도 지적을 한 그 로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곳이 분당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도 높죠. 그리고 일반 분양을 했을 때도 분양에 대한 그 뭐 경쟁률 이런 것들도 예상해 본다라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권리가액을 비교를 해보고 이제 분양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 감정평가법인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오히려 추가적으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요즘에 다 웬만한 단지들 다 추가 분담금 내거든요. 글쎄. 근데 오히려 환급금을 받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예요. 예, 1억 8천에서 한 4억 정도 환급을 받으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재건축도 되고 옛날에 그 강남의 모습인 거죠. 재건축도 되고 집도 받고 돈도 받고. 예, 환급도 받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분당에 대한 그 뭐 로또 얘기 그래서 이 금액의 그 차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기 신도시의 수혜, 그다음 선도지구의 수혜를 지금 분당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값 좀 여쭤볼게요. 송 대표님 그런데 이 부동산 관련한 이 유튜브의 영상들은 조회수 측면에서는 이거 집값 폭망합니다. 이게 잘 나와요. 네. 또 그쪽을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논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솔깃해요. 네. 요 부분은 한쪽은 오른다, 한쪽은 빠진다. 네. 뭐 의견이 분분한데. 네. 근데 뭐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본다라면은 네. 지금 그 우리는 뭐 본인의 심리나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전반적이고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그 지수로 본다라면은 상승 국면은 맞긴 하거든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0.12% 상승을 해서 27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주 대비했을 때
저 남색 그래프 대비했을 때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뭐 이번 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흐름 자체는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통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요. 통계에 대해서요? 예, 민간 통계 지금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통계를 내고 있고 또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KB에서도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 통계에 관련돼서 지금 어느 쪽이 맞다 막 서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고 나서 이제 잔금까지 한 뭐 실거래에 대한 예. 그 흐름을 보는데 보통 계약을 하고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잔금을 예. 하잖아요. 그게 좀 느리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또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그 공인중개사협회는 계약에 즉시 반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한 달 사이 한 4.5% 정도가 빠졌다라고 해요. 근데 이 뭐 흐름 자체를 보게 된다면 즉각 반영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겠는데 시세 조장을 한다든지 뭐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분양 계약이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또 직거래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흐름 자체는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DSR 관련돼서 그 상승세를 상당 부분 억누르고 있다. 그리고 뭐 여러 유튜버들이 주장을 하는 그 논리도 뭐 들어보면은 뭐 그럴싸한 논리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가 그 통계를 계속 보고 아무래도 그 통계를 조사하는 쪽이 오랫동안 숙성된 그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그쪽 통계를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 상승 초입이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기대 심리도 좀 있고 네. 아니면 좀 불안 심리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주택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은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냐 내릴 수 있냐 이런 전망 추이들을 내고 있는데 100을 넘으면 더 오른다라는 네.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100보다 지금 올라가서 119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저 추이로 본다면 내년에도 집값이 오른다라고 소비자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장기 평균이 한 107 정도 되는데 장기 평균보다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그 추세는 내년에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 100일부터 115까지 올라가는 곡선보다는 115에서 119까지 올라가는 곡선 자체가 좀 완만해진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승세는 올라가긴 하겠지만 상승세가 상당 부분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